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접정부센터 이남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예진입니다. 네, 많은 취준생분들이 TO도 많고 또 초봉도 높은 대기업을 목표로 취업 준비를 다들 하고 계실 텐데요. 모두가 원하는 대로 대기업을 다 가면 좋겠지만 또 현실은 그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중소기업을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도 많고요. 또 차선책으로 선택을 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네.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5년차 이하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첫 직장으로 중소기업을 선택했지만 불만족한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결과인 것 같은데 그중에 눈에 띄는 이유를 하나 봤더니 기업 문화에 공감하지 못해서가 25.2%나 차지했다고 합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난으로 인해서 지금 구직자들이 고민이 많을 텐데 자신이 원하는 기업에 정말 찰떡같이 딱 합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4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기회를 드리고 싶지만 자리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스펙과 자소서 면접 그리고 토탈 컨설팅까지 전공 계열 분야를 막론하고 최고의 취업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지금도 망설이고 계시다면 정말 망설이지 말고 꼭 한번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내가 왜 떨어졌을까 무기력과 박탈감에 빠지기 쉬운 요즘인데요. 잡정보센터 방문하셔서 고구마같이 꽉 막힌 마음을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아래 주소로 나갈 텐데요. worktv@ynac.co.kr로 신청하셔서 속 시원하게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왜 떨어졌나 시즌4 벌써 5번째 학생을 만나볼 차례인데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 잡정보센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 탈락 통보만 할 뿐 그 누구도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주질 않는데요. 네,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서 이걸까 저걸까 추측만 무성했던 나의 탈락 원인을 밝혀드리고요. 하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쭉 함께하는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월요일 첫 시간인 만큼 스펙 점검 그리고 지원 전략을 다 한번 짚어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2분만 나오면 또 취업준비생분들이 얼굴이 되게 후련해져서 돌아가게 맞습니다. 하는 그런 알파고 같은 분입니다. 리포트의 홍기찬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기찬쌤 어찌 보면 지금 취업 시장이 조금 짧은 비수기라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찬쌤 제자들은 조금 지금 하반기 공채를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뭐 비수기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지금 만도도 인턴 채용이 진행 중이고 현대 다이모스도 진행 중이고 현중 터보기계는 또 신입 채용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주에 외국계 기업 채용 박람회가 또 코엑스 쪽에서 열렸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틈새에 또 뜨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 기업들을 바라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반기 공채 재비는 동시에 같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쉴 틈 없이 달려야 되는데 그때마다 조금 탈락 요인을 잘 분석하고 보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오늘 이분이 그런 탈락 요인 분석하고 보완해 나갈 주인공이 될 텐데 벌써 5번째 행운의 주인공입니다. 정찬중 학생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카메라 보시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국제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정찬중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목요일까지 나흘 동안 저희 취업 컨설팅을 받게 될 텐데 사실 이렇게 모두가 보는 방송에서 내 스펙이나 이런 이력들을 공개하기가 조금은 꺼려졌을 텐데 이렇게 방송을 출연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근자감일 수도 있는데 되게 주변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번 상반기 인턴 공채를 처음 했었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 못해서 네, 조금 신청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주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저희가 좀 낱낱이 한번 파헤쳐 봐야 할 텐데요. 네네. 그 전에 정찬중 학생의 스펙 점검과 지난 상반기 공채 지원 결과를 한번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왜 떨어졌나 시즌4 5번째 행운의 주인공 정찬중 학생의 스펙과 공채 지원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네, 찬중 학생은 국민대학교 국제경영학과를 내년 2월에 졸업할 예정이고요. 학점은 3.81, 토익은 970점, 오픽 IH, 그리고 무역영어 1급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네, 대외 활동 결과인데요. CJ 인터내셔널에서 1년 1개월 정도 미국 브랜드 제품 병행 수입 및 해외 직배송 사업을 담당을 했고요. 그리고 대학 연합 동아리 콤마에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전공 강연을 6개월 정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워크캠프에서는 한 달 정도 아프리카의 해외 봉사를 다녀오셨고 국민대학교 가운누리 해외봉사단에서 2주 정도 총괄 팀장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이때 베트남 해외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다음으로 경영대학 홍보대사 1년 정도 활동을 했고요. 학부학생회에서 부학생회장으로 1년 활동했습니다. 다음으로 월드프렌즈 ICT 봉사단에서 우즈베키스탄 한 달 해외 봉사 다녀오셨고 이때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인턴인데요. 필립스 라이팅 코리아에서 6개월 정도 물류, 무역 및 통관 업무를 담당했고요. 다소 시스템에서 영업팀에서 인턴으로 6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채 지원 결과입니다. CJ 제일제당 푸드세일즈와 현대제철 영업직무에서 지원을 했는데 인적성 검사에서 2곳 탈락했고요. KT 유통채널관리와 SK마케팅 그리고 기아자동차 상품 직무와 현대자동차 해외 영업, GS칼텍스 비즈니스 업무에 지원을 했지만 서류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렇게 인적성 탈락에서 2곳, 서류 탈락을 5곳 했는데요. 찬중 학생이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우리 컨설턴트 쌤은 어떻게 보완을 하라고 말씀을 해줄지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전반적으로 스펙 점검 그리고 지원 전략을 본격적으로 해보기 전에 찬중 학생이 이제 주변에서 뭐 좀 취업이 잘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다고 들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땐 좀 어땠나요? 내가 좀 이 정도 스펙이면 잘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나요? 제가 솔직히 학교 레벨은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완할 수 있는 걸로 나름대로 좀 최대한 시간을 아끼지 않고 최대한 활동을 많이 했다고 자부를 했고 네. 그래서 나름대로 스토리는 있지 않나 했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지원할 때 좀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나요? 뭐 다른 것보다 자소서 쓰는 게 너무 어려웠고 자소서 쓰는 네, 네. 제가 뭐 나름대로 스토리는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자소서로 옮겨야 될지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네. 가장. 스펙 좀 살펴보면요. 이번 상반기에 기업 7군데를 지원했는데요. 인적성에서 탈락한 2곳을 빼고는 모두 서류 전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네. 사실 찬중 씨가 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보낸 유학 경험도 있어서인지 어학 점수도 굉장히 높고요. 학점 같은 경우에는 3.8로 높습니다. 이렇게 스펙적인 부분은 좀 유리해 보이는데 네. 기찬 쌤이 보시기에 좀 찬중 학생의 스펙 전반을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전체적으로 스펙은 뭐 괜찮은 편이죠. 그러니까 3경기를 공부했고 그다음에 어학이라든가 학점도. 그러니까 물론 해외에서 지냈던 기간을 보면 스피킹은 지금보다 좀 올라가는 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대 강점이 이력 자체가 워낙 좋으니까 지금 찬중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필립스 라이팅 코리아에서 6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제조업이고 부품 소재하고 관련된 회사에서 6개월 정도 SCM 업무를 진행해서 제조업의 업무 과정, 그러니까 통관이라든가 그다음에 회사 내부적인 SCM 전략에 대한 식견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다소 시스템에서 일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그 차량용, 그러니까 지금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현대자동차 계열에서 진행되는 모든 설계 소프트웨어는 이 카티아로 진행이 되는데 그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업계 완전 메이저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도 어필할 수 있는 문과생들이 주로 이 부품이라든가 자동차와 연결고리가 잘 안 걸리는데 본인은 그걸 걸 수 있는 그 거리가 있죠. 그다음에 특수한 건 CJ 인터내셔널 이력이에요. 그러니까 여긴 CJ하고는 관련이 없는 회사일 텐데 여기서 무슨 일 하신 거예요? 이게 제가 아는 분이 미국에 사업을 하고 계셔서 한국에 이제 사업자를 내고 일을 해야 된다고 하셔서 제가 이제 사업자를 내고 그때 일을 좀 도와서 1년 정도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병행 수입하는 업체죠. 네, 병행 수입. 해외 직구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직거래와 관련된 소비재 필드에서 통관과 무역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제조업에서 진행되는 훨씬 더 거시적인 환경에서 진행되는 SCM에 대한 이해, 그리고 캐티아와 관련된 회사에서 업무 경험했던 이력. 사실 이 세 가지가 본인이 갖고 있는 최대 강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전략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스펙적인 부분은 이제 다 짚어주셨는데 찬중 학생을 보면은 영업이랑 해외 영업 이렇게 영업 쪽으로 많이 지원을 했는데 지원 전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러니까 전략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뭐 기아자동차 상품 기획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기 SK텔레콤 마케팅.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본인하고 관련도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본인의 최대 강점은 국제 경영이라는 전공을 했고 어린 시절 영미권에서 자라오면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배웠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내 소비 트렌드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소비재 제품들의 구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유통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점 그다음에 중화권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수입을 해서 국내 B2B로 판매를 하게 될 부품 기업에서 진행됐던 업무 과정에 대한 경험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소 같은 이런 산업체 부품에서 쓸 수 있는 특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가 판매될 수 있는 약간의 기술 영역 성향의 업무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오히려 소비재보다는 산업재가 본인에게 더 유리할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마케팅보다는 글로벌 이력으로 어필할 수 있는 해외 영업이라든가 외자 구매 그리고 일부 SCM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구매를 너무 또 타겟팅하게 되면 요즘은 이 자동차 필드라고 하면 이번에 재학생들 현대자동차나 뭐 모비스 이렇게 구매 들어가는 친구들은 거의 다 이공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공계 우대 전공이 걸려 있는 구매는 배제해야 되고 또 본인이 현대 글로비스 영업은 쓸 수가 있지만 유코카나 그다음에 뭐 대한통운 이쪽으로 가게 되면 또 물류 전공 친구들한테 또 밀릴 수가 있으니까 거기는 좀 힘을 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B2B 산업체 해외 영업이 본인이 가야 할 곳이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구직 활동을 진행하는 거죠. 네. 또 찬중 학생이 경영을 전공을 했고요. 또 영업이나 마케팅 부분이 성격적으로 좀 잘 맞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좀 지원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영향을 좀 미쳤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원을 할 때 생각보다 그걸 그 채용 공고를 봤을 때 제가 쓸 수 있는 직무가 진짜 없다는 거를 되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회계나 재무 쪽은 제가 좀 잘 하지 못하고 그래서 남은 게 이제 사실 영업이나 마케팅인데 그나마 이제 영업 쪽으로 좀 쓰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아까 대답해 주셨던 부분이 뭐 아는 분이 사업을 해서 그걸 이쪽에서 또 같이 사업을 병행했던 걸로 아까 들렸는데 실제로 좀 그런 영업 관련된 일을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그때 이제 그 CJ 인터내셔널이라는 데서 사업을 했을 때는 사실은 그때 너무 어릴 때였고 잘 모를 때였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다소 시스템에서 영업팀에서 인턴을 했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영업이라는 걸 제가 하는 경험은 없었지만 좀 주변 옆에서 좀 영업팀에 소속돼서 이제 영업팀 미팅을 진행을 하고 좀 그런 부분들을 봤던 게 저한테는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CJ 인터내셔널 이렇게 이력에 적히게 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CJ 계열사에서 일을 했나 이렇게 느껴지니까 아주 몰입도가 커져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 사업자를 본인이 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아니 학생 신문으로 뭐 사업자까지 내고 뭐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은 너무 이제 마치 내가 사업가처럼 어필되고 본인의 창업 경험으로 어필되는 건 저는 원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사업자 명의를 빌려줘서 사업자 등록을 했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업무 과정에 대해서 서술을 하세요. 그래서 그 당시 재고 관리도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에어로 아마 물건을 받았을 거니까 그것과 관련된 통관 업무들도 이루어지고 또 그다음에 병행 수입 대체 거기서는 웹 베이스로 사업이 이루어졌어요. 네, 거의 다 그 소셜 커머스 통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소셜 커머스를 그 루트를 통해서 진행됐던 프로모션을 그 회사에서 열심히 하고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회사 사이즈가 그다지 크지 않으니까 본인이 그런 부분에서 멀티플레이어로 일을 도왔던 경험도 어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톤 다운 시켜서 이 CJ는 이제 오해를 살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저희가 이어서 찬중 학생의 대외 활동 경험도 좀 살펴볼 텐데 아까 보니까 뭐 탄자니아도 한 1개월 동안 갔다 왔고요. 해외 봉사단 이력도 계속해서 있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뭐 방송 전에 말씀해 주셨던 LG 글로벌 챌린지 거기가 이제 선정이 돼서 2주 정도 해외로 갔다 오는 거죠? 네, 그럼 맞습니다. 이 부분을 다 좀 포함해서 찬중 학생의 대외사 경력은 어느 정도 속하는 이 정도면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도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이번에 뭐 미주권으로 가가지고 챌린저도 이제 진행을 하고 네네. 그 다음에 오즈벡에서도 일을 해봤고 뭐 이런 식의 경험들. 근데 봉사활동은 그러니까 봉사활동 자체가 취업 때문에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마 활동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가기 이전에 사전 준비 과정이 훨씬 더 길고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 당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봉사활동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하고 또 막상 본인 현장 나가게 되면 돌발 변수들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의거해가지고 또 프로세스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 내가 단체 활동과 조직생활 플래닝 기획 이런 쪽으로 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이력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키워드는 괜찮죠. 그러니까 탄자니아, 우즈벡 그리고 본인이 예전에 미주권에서 살았던 경험 이런 것도 하나는 묶어가지고
내가 항상 어떤 현장에서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고 다양한 문화권, 언어권, 종교권에 있는 사람들과 협업할 수 있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주제는 하나 나오겠죠.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그 인턴과 관련된 조직생활 경험보다는 조금 더 레벨이 낮기 때문에 이 주객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찬중 씨의 스펙을 좀 계속해서 살펴보면 볼수록 좀 부족함이 조금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찬 쌤이 보시기에 좀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 패착 요인을 좀 뭐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보면 이 정유사들은 지금도 좀 스펙을 좀 보는 편이고 GS 칼텍스는 가기가 힘들어요. 아마 본인들 선배들 보면 아실 거예요. 근데 본인 대학으로 이번에 본인 학교 쪽 나온 재학생인데 LG화학 최종까지 올라갔거든요. 영업으로요. 네. 그다음에 본인 대학 나와가지고 지난 작년에 삼성전자 DS 영업 마케팅을 뚫은 재학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해야 되는 건 마케팅이나 상품 기획은 원래 본인하고 맞지도 않고 채용 규모도 너무 적죠. 그리고 뭐 일부 상사나 포워딩까지 가게 되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본인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해외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찬중 학생 같은 캐릭터의 친구들의 공통점은 인적성이 약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치고 수학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적성 시험에 수리 추리를 무는 친구들과 미주권에서 계산기 관련돼서 산수 공부를 하고 그 내용을 근간으로 인적성 시험에 들어오게 되면 국내파 애들 대비 이제 실력이 좀 떨어져요. 제가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서류상의 이력이나 숫자상의 이력은 아주 몇몇 극소수의 뭐 상사나 그다음에 정유사들처럼 아직도 학교 레벨을 보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물론 여기도 좀 덜 보기는 하지만 아직도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뚫기 좀 어렵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제조업으로 한정 짓게 되면 LG화학과 삼성전자, DS 민간기업 최고봉이거든요. 여기도 충분히 뚫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점이 되는 건 인적성이다. 그래서 아마 지난날의 경험들을 보면 찬중 학생이 사교성도 좀 많은 것 같고 책상에 앉아있기보다는 좀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어울릴 시간이 아니니까 책상에 앉아서 그 인적성 공부에 지금 열 올려야 될 시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적성이 좀 약하다고 판단을 해주셨는데 조금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 인적성 같은 경우는 딱 기찬 선생님 말씀해주신 딱 그대로 그 인적성이 가장 저도 자신이 없었던 부분이라 나름대로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서 인적성 기찬 쌤 인적성 인강도 사서 들으면서 준비를 했는데 좀 감이 안 와서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아직 좀 준비 계획 같은 것도 뚜렷하게 세우지 못하신 상태인가요? 네, 그냥 잘 몰라서 이제 뭐 인적성 스터디나 뭐 인강 또 해서 인강 들으면서 공부하고 좀 많이 풀어봐야겠다 정도만 알고 있고 특별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면 한 몇 권 정도 풀어보셨어요? 문제집은요, 개인적으로? 저 그렇게 많이 안 풀었습니다. 뭐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붙었을 때 CJ 사서 풀고 현대 HMET 사서 풀고 그 전에 이제 여러 권 좀 조금씩 파서 이렇게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준비 자체가 좀 덜 된 거예요. 네. 그다음에 저도 인적성 강의하는 사람이지만 그 인적성이라는 건 강의 하나만으로 되지 않아요. 그 강의 보면서 홍기찬이 잘 푸네. 나도 저렇게 풀어야지. 절대 안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일부 패턴들과 요령들, 스킬을 좀 익히는 거고 본인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도 집중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주로 유학생들이 인적성을 다들 힘들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걸 포기하고 외국계를 가야지. 물론 이 외국계 기업들 중에 인적성을 안 보는 기업들도 있지만 아까 제가 자동차 산업이 본인한테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델파이 같은 데도 인적성을 보고요. P&G도 인적성을 보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요. 그다음에 몇몇 기업들이 이제 영어로 볼 수 있는 기회들을 본인에게 줄 거예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파들보다는 해외파들이 인적성이 조금 경험이 약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풀에 들어가가지고 그네들과 경쟁하는 게 본인한테 더 유리해지고 있죠. 그래서 물론 언어 독해 시간에 대해서 내가 영미권 그냥 대학교 기준의 유학생들과 내가 얼마나 차이가 날 것이냐 이 부분은 한번 가늠을 해보고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지금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국문판 시험을 그대로 번역해가지고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GR이라든가 GMAT 같은 시험에서 나오는 유형들이 추가돼서 국내와는 좀 다른 시험의 유형이 흘러갔지만 지금은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 국내 문제집으로 대비를 하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놓치지 말고 준비했으면 좋겠고 지금 중고등학교 때 공부한 내용을 보면 저는 또 이제 걱정스러운 게 한국사 공부를 해본 이력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GS
CJ, SK, LG, 한국사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사도 이번엔 좀 간단히 정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전공법이 좀 필요한 거죠. 책을 사서 무조건 앉아서 풀어보는 절대적인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풀어보라고 하면 대부분의 문과는 스카이 문과도 똑같아요. 그걸 처음에 딱 풀면 다 반응이 이래요. 선생님, 저는 이거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맞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서너 권 정도는 풀어야 본인 느낌이 와요. 그 감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때 좀 판단을 하고 더 좀 이 인적성이라는 게 고시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막 6개월짜리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한 2달 정도 타이트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눈에 패턴을 발라놓는 그 시간이니까 유형을 파악하는 시기로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기찬 쌤이 좀 전반적인 스펙 지원 전략을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또 항상 보는 게 이 학생이 어느 달에는 이런 준비를 하고 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LG 챌린저가 언제 가게 되는 거죠? 저는 7월 말쯤에 출국합니다. 7월 말쯤에 가서 한 2주 정도 네, 2주 정도 있다가 다시 와서 그게 뭐 수상 발표는 언제쯤 나는 거죠? 이거 나중에 나긴 하는데 뭐 그때까지 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런 건 있긴 한데 하반기랑 같이 준비해야죠. 일단 7월 말쯤에 챌린지 가서 2주 정도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을 포함해서 좀 아까 말씀하셨던 스피킹도 조금 올려야 될 것 같고 인적성이나 좀 한국사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전반적인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LG 챌린저에서 만약에 수상을 하게 되면 지금 본인한테 어떤 혜택이 오죠? 취업의 관점에서? 만약에 입상을 하게 되면 네. 30팀 중 6팀 안에 들게 되면 LG 바로 입사입니다. 바로요? 예. 그러니까 30개에서 6개고 이미 아마 방송 보는 분들 중에 아시겠지만 지금 이 30개 팀까지 올라오기도 되게 힘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정도 기회라고 하면 그 다음에 수상을 하게 되면 바로 취업이 되니까 네. 저는 버릴 수 없다고 판단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또 이 수상을 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 과정을 또 분명히 할 텐데 네. 그러다 보면 이게 7월 말에 나가는 거지만 7월 중순서부터 시장이 될 거고 8월 초에 끝나고 들어와 가지고 또 뭐 거기서 미국에서 찍은 사진 뭐 페이스북에 올리고 뭐 하다 보면 한 8월 중순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제 한 달이 날아가니까 복귀하고 나서 9월 시즌 오픈되기 전까지 인적성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한 2, 3주밖에 안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지금 찬중 학생은 또 그렇다고 이걸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기 전까지 남아있는 시간 동안 정말 몰입해서 적성 공부를 해야 된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글쎄요. 지금 어학이 AA로 올라가면 좋기는 한데 그 IH 딸 때 시험은 어느 정도 공부하고 시험을 보신 거예요? 시험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했어서 안 그래도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지금 오픽도 다시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방송 보는 분들 중에 야 홍기찬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해외 영업하려면 IH에서 AA로 올라가야 된다 그거 아니고요. 지금 찬중 학생 해외에서 살았던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 어학 점수가 맞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한 번 정도 공부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외의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리고 글로벌 체인저그 팀원들이 또 있으니까 본인이 뭐 사전 준비 안 해도 다른 팀원들도 같이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뭐 묻어가라 이런 소리는 아니지만 여튼 저는 다른 그 팀원들 중에는 이제 인적성 공부가 좀 될 만한 친구들도 있고 본인은 그 친구들 대비 적성이 제가 보기엔 떨어질 거라고 좀 의심스러우니까 또 왜냐하면 지금 과거에 이 인턴이라고 하면은 커트가 높은 것도 아닌데 CJ도 지금 떨어졌거든요. CJ는 인적성 시험도 쉬운 기업이고 그러니까 본인은 좀 그 부분을 좀 열심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LG 챌린저 가기 전에 인적성과 좀 오픽에 집중을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찬중 학생도 좀 궁금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조금 진단을 받고 싶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좀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는 그런 게 가장 궁금했던 게 그 아까 말씀하신 정유사나 상사 이런 데는 뭐 솔직히 이 스펙으로 어렵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는 그 쓰면서 내가 여기 써서 이게 내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데인가 아니면은 전혀 없는데 그냥 넣고 있는 건가 이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혹시 제가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은 기업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본인이 지금 무역 자격증도 갖고 있고 프로젝트 오거나이징에 대한 꿈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프로젝트 오거나이징 관련된 부분을 삼성물산건설 그 상사 파트에서 이번에 처음 채용을 했는데 거기 지원하는 재학생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호주권이나 미주권에서 광산이라든가 자원개발 관련된 이공계 학생인데 졸업하고 나서 거기 취업하려고 하는데 비자 스폰이 힘들어가지고 취업이 실패하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어디 가지 하지 이러다가 그쪽으로 와요. 그러니까
그 어학도 본인보다 당연히 높고요. 전공도 본인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메이저 상사는 솔직히 조금 물론 도전을 할 수 있지만 본인한테 메인 타겟이 되기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인과 비슷한 학교 레벨, 그 비슷한 이력을 갖고 삼성전자 DS 영업 마케팅을 뚫었고 LG와 최종까지 올라갔으니까 이번에 본인이 만약에 LG를 쓴다라고 하면 당연히 LG와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는 영업을 뽑을 때 이공계 영업을 따로 뽑고 문과 영업을 따로 뽑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유리하죠. 이 두 가지와 LG전자 한영. LG전자는 특이하게 국내 영업밖에 안 뽑고 나중에 영업으로 돌리거든요. 이 세 가지로 갈 거예요. 그런데 괜히 또 이번 하반기 때 LG 생활건강 간만에 떴는데 마케팅 쓰고 싶다라고 해서 거기를 쓰거나 LG U+가 또 간만에 떠가지고 거기를 본인이 영업으로 쓰면 여기는 LG U+는 통신사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소비재 산업재와 관련된 영업으로 어필할 수 있는 거리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 LG화학, LG 디스플레이, LG전자로 도전하는 거고 SK가 떴다. 그럼 이제 본인이 이제 네트워크스를 아마 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스나 아니면 이노베이션을 원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채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이번에 수시 같은 경우에는 문과 학생들을 제법 뽑았거든요. 물론 공시에 열리는 걸 SK는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의사결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상사와 정유사 같은 기업에 너무 이렇게 올인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조립산업이라든가 또 본인이 자동차하고 관련된 거리가 있고 삼성전자 DS 부분도 LED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나의 연결고리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뭐 마케팅 쪽 직무는 거의 접근 안 하는 게 더 제일 괜찮나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세 가지 경험이 마케팅과 관련도가 없고 본인 친구들 중에도 아마 경영학도들 중에 마케팅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산학과제 진행하고 또 그쪽으로 인턴했던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케팅 쓰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마케팅 이럴 때 쓰는 거죠. 본인이 이 회사를 써야 되는데 이 회사는 중화 매출 비중이 거의 절대적인데 본인이 지금 중국어 못해. 그러면 이제 영업으로 가기 어렵죠. 그럴 때는 뭐 마케팅 갈 수 있고요. 본인이 아마 국내 제약력 같은 데 할 마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기업에서 만약에 마케팅을 뽑는다? 뭐 이런 데는 소소하게 도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마케팅은 한 3순위 정도로 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의 쓸 일 없을 거예요. 네. 네. 찬중 학생은 혹시 조금 원하는 직무나 이런 게 좀 뚜렷한 편인가요? 마케팅 쪽을 굳이 고집하지 않아도 아니면 본인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직무가 있다든지 그런 편이 있나요? 아니요, 제가 가기 싫은 직무는 있는데 네. 가고 싶은 직무라는 것보다는 사실 이제 현실적인 부분으로 제가 전공이나 뭐 이력들을 봤을 때 영어 마케팅이 그나마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리고 성격도 조금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책상 앞에 앉아 있지는 못하는 성격인 것 같아서 좀 영업 쪽으로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가기 네. 싫은 직무는 어디죠? 제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회계나 재무 쪽은 제가 잘 못할 것 같고. 회계 재무 쪽은 안 네. 가시고. 또 궁금하신 점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 인적성이 가장 중요하다 하셨는데 인적성을 이제 뭐 책을 가장 풀어보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조금 뭐 그냥 책을 풀긴 하는데 제가 느꼈던 게 그냥 다 틀리고 다시 또 다음 거 풀고 또 틀리고 뭐 그냥 이런 느낌이어서 어떤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좀 준비하는 게 좋다는 게 있으시면 이게 본인이 혹시. 좀 풀면서 네. 어떤 부분이 제일 이게 독해가 제일 좀 힘들었나요? 아니 저 오히려 독해는 제가 오히려 좀 독해는 괜찮았고 그 뭐 독해가 수리나 추리. 네 수리 추리 공간지가 뭐 나머지가 다네요. 다 좋다고.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뭐가 좀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수리, 추리, 시각적 사고가 문과생들이 거의 다 제일 힘들어하는 파트인데 본인은 우선은 지금 풀었던 경험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기 때문에 아직 내가 그렇게 여기가 약하다고 속단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문제집 한 권 정도 풀 때는 처음에 풀 때는 좀 정독으로 풀어서 뭐 너무 좀 경험이 부족하거나 이런 분들은 강의 같은 것도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패턴이 어떻게 됐는지 익히는 시간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2권, 3권 넘어가면서는 이제 계속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그 시간 체크를 해서 풀어가는 연습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응용술이라고 해봤자 본인한테 진짜 인수분해 같은 걸 맡기는 건 아니고 그냥 속도 문제, 농도 문제. 이번에 질산 문제에 나왔던 배터리 충전 관련된 부분들도 결국 속도 문제거든요. 중학교 2학년 수준의 연립방 정식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못하는 게 아니라 까먹은 거예요. 그 부분을 준비해야 되고 자료 해석이라고 해봤자 별거 없어요. 결국에 누가 나눗셈 빨리 하냐 이거예요. 비율 계산을 더 정성적으로 정량적으로 빨리 하냐 이거에 대한 테크닉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있고 추리라고 하면 3단도법 4문제, 그다음에 도식 추리 3문제, 문자 추리 3문제, 그다음에 단어 간의 관계 관련된 문제가 2문제 나오고요. 나머지 한 20문제 가까이 출제되는 게 참과 거짓이 포함된 논리게임 파트인데 결국 승패는 여기서 갈려요. 그러니까 3단도법 4문제라든가 도식 추리, 문자 추리 이런 패턴들은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부하면 다 맞춰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난 논리게임 파트가 제일 중요하니까 추리는 눈으로 푸시는 게 아니라 손으로 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친구들은 문제를 음미하고 있거든요. 뭐 2층에 누가 있고 3층에 누가 있고 4층에 누가 있고 뭐 이러면 절대 그 시간에 못 풀어요. 시험이라는 건 그래요. 그러니까 독해를 하면서 빠르게 배시표, 건물, 식단을 그릴 수 있는 좀 체계화된 연습을 통해서 손으로 빨리빨리 패턴을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고 요거는 머리로 물론 되는 친구들도 있지만 연습으로 어느 정도는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아직은 뭐 어렵다고 좀 단언하기 전에 조금 더 앉아서 풀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조금 더 궁금한 게 때문에 지금 질문하셔도 됩니다. 없습니까? 갑자기 하려고 그러니까 뭐 인적성 부분 말고도 뭐 자소서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네네. 느끼는 게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소서가 아마 좀 어려웠던 네. 것 같은데 내일 뭐 물론 짚어드리긴 하겠지만 좀 제일 어려웠다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힘들었을까요? 이제 지금 여기 스펙에 적힌 부분들에 있는 것들을 뭐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이제 도움은 되긴 했거든요. 막 여기서 그러니까 아까 CJ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뭐 사업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했던 업무 쪽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들이 도움이 됐는데 조금 제가 글자로 적혀 있는 부분들을 실제 자소서로 글로 옮기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저는 되게 어떤 스토리가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좋게 느껴지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소재일지도 좀 궁금하고 제가 판단이 안 돼서 글을 잘 쓰고 못 쓰고 이전에 아예 이 소재 자체가 맞는지를 모르겠는 게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제가 찬중 학생한테 그 좋은 이력이 있다라고 얘기한 그 3가지 소스는 왜 중요한 거냐면 그러니까 결국 인사 담당자가 원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차별화되냐 이 싸움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만약에 하반기 때 서울 반도체가 뜬다. 그럼 본인한테 굉장히 유리한 기업이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LED 파는 회사니까. 그런데 내가 필립스라는 LED 기업에서 그런 기업에서 업무를 진행했던 문과는 없고 본인이 진행했던 인턴 경험이 거의 반년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진행됐던 SCM을 통해서 통관이 어떻게 흘러가고 LED 제품에 대한 이해를 내가 해봤다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LED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는 예전에 자소서 항목에 해외 이력에 대해서 반드시 적으라는 항목도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 본인한테 되게 유리해지는 기업이죠. 그런 데도 쓸 수 있고 동일하게 또 LED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 DS라든가 그다음에 LG 이노텍 그다음 뭐 이런 기업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다수에서 진행됐던 경험을 가장 좋아할 만한 회사는 어딜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3D 입체 관련된 설계 해석 소프트웨어의 전 세계 최강자가 카티안인데 그러면 그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건 건설 분야에서 3D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마이다스 그다음에 지금 해외에서 이런 설계 시스템을 가장 체계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는 NI, 내셔널 인스트루먼트를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에서도 문과를 뽑아요. 그러면 문과 학생들 중에 이런 기업용 설계 해석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영업부서에서 업무를 진행했던 친구들은 20명이 모여도 본인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그게 차별화되겠죠.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통해서 진행됐던 업무 과정을 효과적으로 녹여내면 이렇듯 본인이 더 차별화될 수 있으니 경중을 따져야 돼요. 본인이 만약에 롯데 유통계열의 온라인 MD를 쓴다. 그때는 CJ 인터내셔널 경험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배분을 해서 그다음에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글로벌 챌린저 관련돼서 뭐 블록체인 쪽으로 진행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뭐 카드사라든가 제2금융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몇몇 그 기업을 쓸 때는 그 경험이 또 화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일원화시키지 말고 본인은 이력이라든가 경험의 폭이 넓기 때문에 타겟 산업마다 이야기의 경중의 우선순위를 재배치해야 된다. 그것도 이번에 미국 갔다 오기 전에 빨리빨리 해놔야 될 겁니다. 네. 네. 자, 자소서는 저희가 또 내일 아예 전반적으로 자세히 짚어드릴 테니까 네. 내일 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어쨌든 첫 출연이었는데 많이 떨지 않고 말씀해 주신 것 네. 같아요. 오늘 첫 출연 소감 한번 듣겠습니다. 저 방송으로만 되게 보다가 이렇게 와서 들으니까 되게 느낌이 되게 다른 것 같고 기찬 쌤의 이런 냉랭한 말투가 좀 저한테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조금 좀 정신 차리고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거 준비하느라 그냥 뭐 취업해야지 뭐 이런 것만 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정신 차리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진 않은 것 같은데요, 기태쌤이. 어쨌든 마지막으로 좀 찬중 학생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지 총체적으로 한마디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면접은 뭐 여기서도 보겠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첫 방송 출연인데 전혀 긴장하는 모습들도 보이지 않고요. 네네. 그리고 대외 활동을 많이 했고 본인 리더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저는 면접은 그다지 걱정이 안 되는데 PT 면접장 가면은 본인이 지금 마케팅에 대한 경험이 그다지 많은 편은 사실 아닌데 또 PT 면접장 가면 영업 전략 짜봐라 이런 주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마케팅 인사이트를 좀 보여줘야 돼요. 그 부분까지 이제 고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어학 관련된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LG에 올인하지 말고 인적성심을 반드시 풀어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소서 에피소드의 구조를 타겟 산업별로 차등화시켜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PT 면접의 마케팅 파트는 약간만 좀 추가된다. 네 가지 플랜에 맞춰가지고 LG 본인 경연대 도전과 병행돼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되게 없다고 생각하고 타이트하게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조금 빠듯하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좀 힘들어하셨던 자소서 컨설팅이 이어지니까 내일 또 뵙겠고 기찬쌤은 목요일 날 토탈 컨설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 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준생들을 위한 발빠른 뉴스를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요즘 취업이 하늘의 별따기인데 급여 몇 달 밀리는 게 어때서 그래? 주휴수당? 난 옛날에 그런 거 안 받고 일했는데 난 그런 거 몰라. 일 못하면 돈 안 주고 자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로계약서 안 쓰면 퇴직금 안 줘도 돼. 이렇게 임금을 고의적으로 안 주고 버티는 사장님들, 이건 웹툰의 가상 스토리가 아닙니다. 아시죠? 고의적 임금 체불은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거. 사업주와 근로자 서로가 신뢰받는 임금 체불 없는 사회, 모두가 바라는 내일입니다. 체불 말고 지불! 걸음이 늦다고요? 열정의 걸음은 더 빠릅니다. 잘 못 본다고요? 내일의 희망은 더 잘 봅니다. 표현 방법이 다르다고요? 소통의 대화는 더 따뜻합니다. 더불어 일할 때 희망은 빨라집니다. 일자리는 나누고 희망은 더하며 누구나 동등하게 땀으로 평가받는 함께 일터. 모두가 행복해지는 일터입니다. 함께하자는 생각, 모두의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7,300개) 기업의 참여로 배우면서 일하는 능력 중심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 병행제로 꿈을 향해 달리고, 일학습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배우고.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일학습 병행제로부터.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초별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 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취준생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뉴스들만 골라서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방방 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월요일마다 만나뵙는 분입니다. 김건호 주무관님이 계시는 전라도 광주부터 가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 플러센터 김건호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광주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 서구 치평동 위치하고 있고 태양광 발전 사업 등 전기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참빛솔라입니다. 전기 전문 직무에 해당하는 태양광 발전 분양 시공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실 내선 전기공 경력직 2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 학력과 경력은 5년 이상인 구직자 지원 가능합니다. 전기기사 및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 3,500만 원부터 시작하고 면접 후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은 7월 말일까지입니다. 자격이 되신 분들은 서둘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방법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 증명서 등을 준비하셔서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5년 이상 경력의 내선 전기공 2명을 채용하는 구직건입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취업 기술이 부족한 구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광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는 지역 구직자들의 취업을 위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장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나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선택하여 4시간 과정으로 수강할 수 있는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7월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3일 행복한 대화 이끌기, 5일 취업 어려운 국과 가기, 10일 나를 이해하기, 17일 취업 목표 정하기 등을 각각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광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9층 세nem실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에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도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성남고용센터의 이은경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은경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성남에 준비된 소식 알려주시죠. 네, 성남 지역 일자리 정보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주식회사 오리엔트 바이오라는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오리엔트 바이오는 의료 및 동물 실험에 소요되는 장비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성남시 중원구 상대운동에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바이오 장비 전장 조립을 담당할 직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하고요. 전기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및 운전 가능자면 우대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고요. 급여는 연봉 2,40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모집 기간은 8월 10일까지고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담당자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무관한 구직건입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고그린 라이프라는 기업입니다. 고그린 라이프는 젖병이나 이런 유아용품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기업이고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집하는 분야는 조립 생산할 직원 4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의 학력자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간 근무 실적에 따라 성과급이 급여와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운전 가능자,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청년층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고요. 급여는 월 160만 원 이상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모집 기간은 6월 22일까지고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담당자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립 생산 직원 4명을 채용하는 구직건입니다. 관련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전라도와 경기도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소식들을 발빠르게 알아보는 코너죠. 취업인 뉴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 수고해 주실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좀 노셨습니까? 주말 진짜 알차게 보냈습니다. 뭐하고 보냈습니까? 토요일에는 워터파크에 다녀왔고요. 진짜요? 용인의 그 큰 워터파크 다녀왔고 어제는 축구했잖아요. 네네. 멕시코랑 독일. 네네. 또 이제 우리나라 오늘 하니까 또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다고요? 무슨 점검을 하셨죠? 어떻게 해야 이길지 승부에 대해서. 그거를 점검을 했다고요? 멕시코랑 독일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진짜요? 알아봤나요? 멕시코의 기세가 진짜 무섭더라고요. 끝인가요?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힘든데 일단 스웨덴전에 사활을 걸고 열심히 한 다음에 두 남은 경기에 약간 비기거나 해야 하지 않을까? 아닌가요? 이 정도면 우리 집 조카한테 물어봐도 저 정도 대답은 나오거든요. 그러게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밤 9시에 또 이제 스웨덴과 우리나라가 첫 평가전을 가질 텐데 오늘 응원 가십니까? 응원은 역시 집에서 시원하게 집에서. 치킨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집에서 또 가족과 함께 이렇게 같이 응원하시는 겁니까? 네네. 응원할 때 좀 뭐 가족들이 일어서서 좀 재밌게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세요? 골 들어가려고 하면 당연히 일어나서 이제 아파트가 다 울리죠. 그럼요. 네. 오늘 경기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오늘은 2대1로 지거나 1대0으로 이기거나. 2대1로 진다고 분석한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여기 스포츠 그건가요? 아니,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까지 하려고 안 했는데 아까 분석을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좀 조예가 있구나. 일단 스웨덴이 한 골은 무조건 넣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열심히 응원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는 어떤 거 준비해 오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취업 한파에 대기업의 대규모 채용이 아닌 이상 100여 명의 인원을 구하는 취업 시장을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최근 회계업계가 이 어려운 취업 시장에서 반짝 떠오르고 있습니다. 작년 3일 PwC와 삼정 KPMG, 딜로이트 안진, 그리고 EY 한영 이렇게 빅4로 불리는 국내 4대 회계법인이 채용한 신입 회계사는 모두 1000명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작년 기준의 공인회계사 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이 850명에 비한 거면 오히려 채용 인원에 비해서 구직자들이 모자란 셈입니다. 네, 이런 소식은 예비 회계사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뭐 지금이 황금기라고도 칭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이번에도 작년과 좀 상황이 비슷한 편인가요? 네, 맞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예상한 올해 합격자 수는 850명에서 1000여 명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전에 합격을 하고도 졸업을 하지 않아서 채용 시기를 늦춘 기합격자들에게는 빨리 오라고 난리라고 합니다. 마치 지금의 일본 채용 시장과 좀 같은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좀 지금 이렇게 회계업계가 채용에 좀 목을 매는 상황에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네, 회계법인들이 회계사를 구하지 못하면 매출 감소를 피할 수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시행 예정인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인 외감법의 개정, 그리고 표준감사 시간제, 주 40시간 근무제 등의 제도 때문에 회계사 수요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네, 자 올해 시행될 제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련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외감법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올 11월 시행 예정인 개정 외감법과 시행령의 핵심은 지정감사제 확대라고 합니다. 지정감사는 금융감독원이 상장을 앞뒀거나 부채 배율이 200%가 넘는 등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기업에 외부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한 제도인데요. 6년간 자율감사를 한 기업은 3년은 지정감사 대상이라고 합니다. 감사인을 기한 내에 선임하지 않은 회사도 지정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 제도가 좀 시행이 되면 어느 기업들이 감사를 받을지도 좀 궁금해지는데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대부분의 상장사가 지정감사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기업 모두가 지정감사를 받아야 하는 셈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감사로 인해서 회계사들의 수요가 좀 늘어났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회계법인이 지정감사를 하는 외부 감사인이 되려면 소속 회계사가 40명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국내 회계법인은 80%가 소속 회계사가 40명 미만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부분의 회계법인이 회계사 부족으로 인해서 지정감사를 맡을 수 없는 뜻인 건데요.
게다가 이번 7월에 시행 예정인 주 40시간, 최대 52시간 근무제도가 회계법인에서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좀 회계사들도 많이 없는 상황에서 근무 시간까지 줄어드니까 좀 막막한 상황이 발생한 건 아닌가 싶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일감이 몰리면은 밤을 새워서 일을 해서 처리를 끝냈다면 앞으로는 이 철야 연장 근무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제 위법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무조건 회계사 채용이 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앞서 신세배 키스터가 말씀하신 국내 최대 빅4 보니까 뭐 3일 PwC, 삼정 KPMG, 딜로이트 안진, EY 한영 이렇게 국내 4대 회계법인이 있는데 이 네 곳에서 1,000명 정도를 채용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중에서 제일 좀 채용이 가장 활발하다 하는 곳은 어딘가요? 네, 가장 활발한 곳은 최근 성장세가 뚜렷한 EY 한영입니다. 이번에 무려 310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작년에 210명을 채용한 것에 비해서 무려 40% 이상 늘어났습니다. 또한 EY 한영은 신입회계사 유치를 위해서 올해부터 신입회계사 전원에게 입사 즉시 100만 원을 주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네. 또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감사 업무를 하는 회계사에게는 직급별로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네. 네. 입사하자마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솔깃한 조건인 것 같은데 다른 기업들의 좀 상황은 어떤가요? 네, 삼정 KPMG도 작년에 채용 인원만 343명으로 가장 많이 채용을 했는데요. 올해 또한 작년 수준의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우수한 인재라면 제한 없이 더 받겠다는 열린 채용을 표방하고 있어서요. 아마 실제 채용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나머지 기업인 뭐 3일 PwC나 딜로이트 안진도 좀 비슷한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나머지 두 곳 중 하나인 딜로이트 안지는 작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파문으로 채용 인원을 110명으로 가장 적게 채용을 했었는데요. 네. 올해는 2배 많은 300명을 뽑을 계획이라고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채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좀 지금같이 대형 회계법인만 이렇게 회계사들을 채용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나머지 좀 회계법인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빅4의 신입회계사 싹쓸이로 인해서 신입회계사를 뽑을 수 없게 된 중소회계법인들은 합병으로 덩치 키우기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실제 중소회계법인 간의 M&A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2월에 신한회계법인이 원래 매출의 389억으로 국내에서 10위 수준이었는데요. 62억 원의 매출을 올린 수원 기반의 소형 회계법인인 미래회계법인을 흡수 합병하면 7, 8위 수준으로 껑충 뛰어오르게 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이제 대형 회계법인에서 신입 채용을 싹쓸이 해가버리면 이제 중소 회사들이 좀 합칠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중소회계법인들이 합병을 하지 않고는 이 지정감사를 아예 받아올 수가 없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에 따르면 국내 총 172개 회계법인 중 40명 이상 공인회계사를 보유한 법인은 33곳으로 전체 19%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5곳 중 4곳은 합병을 하지 않고는 지정감사를 받아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 당연하겠지만 작년 11월에 중소회계법인협의회가 17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회사 중 48곳 가운데 79%인 38곳이 법인 간의 합병에 관심이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어찌됐건 좀 이런 모든 상황들이 통합이 된다면 회계법인들 사내에서도 환경이 조금 바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회계업계에서는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감사기업과 회계법인의 유착, 그리고 회계사의 과도한 노동 등 기존의 관행을 끊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젊은 회계사들 사이에서는 회계법인을 기피하던 문화도 개선되길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요즘 저희가 직업방송을 진행하면서 연봉만큼 또 중요시하게 여쭤보는 것이 복지. 그래서 맞아요. 워라밸이 또 많은 분들이 요즘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만큼 근무 조건에서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또 많은 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젊은 회계사들한테는 채용의 기회를 주고 또 근로 부담을 줄여준다면 회계 품질은 당연히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결국엔 이게 좀 윈윈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이렇게 좀 채용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계 분야는 조금 나아서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다른 분야에서도 얼른 좀 회계 분야처럼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뉴스로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뉴스는 앞의 뉴스랑 살짝 온도차가 있는데요. 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기업 인사 담당자 656명을 대상으로 채용 시 뽑고 싶은 인재 비율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평균이 30%인 것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네. 꼭 뽑고 싶은 인재를 만나는 빈도로는 종종 만나는 편이다라는 답변이 50.3%로 1위를 차지했고요. 거의 못 만난다라는 답은 44.5%로 바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만난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3.8%에 불과했습니다. 네. 거의 못 만난다가 44.5%고요. 1위를 차지한 답변도 종종 만난다잖아요. 좀 취준생들이 원하는 기업에 맞추기 위해서 스펙도 쌓고 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성에 차지 않는다고 하니까 좀 한편으로는 취준생들 입장에서 좀 서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에 더해서 마음에 드는 인재가 전혀 없었던 경험에 대해서는 무려 85.1%가 있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게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지원자를 채용한 경험을 물어보자 응답자 중 무려 82.6%가 인력 충원이 급해서 그나마 다른 지원자보다 나아서 그리고 계속 공석으로 둘 수 없어서 기본은 할 것 같아서 성장 가능성은 있어 보여서의 이유 등으로 채용한 적이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결국 채용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 기업 또한 69.7%나 됐습니다. 네,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인력 충원이 그저 급해서 뽑아야 했다고 하면 기업의 입장도 조금 이해가 가는데 이게 채용을 포기한다면 아무래도 그 기업에서는 인력 공백에 대한 피해가 클 텐데 이거를 감수하고서라도 채용을 포기한다고 하면은 그 당사자인 취업 준비생은 또 얼마나 자괴감이 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좀 완벽하고 마음에 드는 취준생을 채용하고 싶겠지만 처음부터 좀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네. 왜 떨어졌나를 좀 지내가다 보면 열정과 인성은 대단해서 어디를 가든 좀 잘하겠다는 취준생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취준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요즘 또 많은 시간을 내서 그 부분을 노력하고 있는데 작은 바람이라면 조금 성장 가능성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어떻게 경력직처럼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완성된 인재로서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다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취업의 뉴스 오늘도 취준생들을 위한 알찬 뉴스로 꾸며봤는데요. 다음 뉴스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신세미 캐스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지나 시즌4는 계속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스펙 점검 그리고 지원 전략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내일은 자소서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